네, 이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 저소득 가정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안정적으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동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또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 교육급여, 이건 어떤 조건일 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생 부모나 또 보호자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교육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를 넘고 또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서 교육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를 넘고 50% 이하면 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이처럼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중위소득인데요. 올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원 수에 따라서 공표되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39만 2,013원, 2인 가구는 393만 2,658원, 3인 가구는 502만 5,353원,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매월 23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는 말인데 이 네 사람의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한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 수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인 가구, 6인 가구처럼 그 이상의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도 그에 맞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준 중위 소득에서 50% 이하의 이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 이 교육급여를 아까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죠. 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는 116만 7,105원, 딱 절반이 되겠죠. 네. 그리고 2인 가구는 193만 8,586원, 또 3인 가구는 250만 3,507원, 또 4인 가구는 305만 6,434원인데 네 사람의 가족이 함께 살아도 300만 원을 채 못 버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이하일 때 신청하면 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기준에 속하는 가구가 이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뭐 어떤 것들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이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요. 이 고등학교 학비 등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매달 이 지정된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되는데 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라는 이름의 이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으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육 활동 지원비는 이 초, 중, 고등학교별로 액수가 다를 것 같은데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간 48만 7천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급받는데 이거 보니까 작년보다 한 5% 정도 인상된 금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이 수급자 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학용품비나 교재비, 또 학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이 무상 교육이 대부분인데 또 이런 무상 교육 체계가 아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나요? 네, 대표적으로 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죠. 네. 처럼 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무상교육 제외학교이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또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추가로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이 교육부의 지원도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 급여와는 또 다른 건가요? 일단 교육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이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은 모두 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를 넘더라도 이 중위 소득의 60% 내외에 해당되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또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 급식비, 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나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교육급여는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이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 그 선정 기준이 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뭐 이렇게 안팎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 가구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와 법정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제 보호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뭐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따라서 탈락했지만 이 특정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울산 동구에 정착한 이 아프간 난민 150여 명과 그 자녀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경우라면 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교육청에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교육 급여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교육급여는 복지도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복지도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하게 되고요. 지난해 교육급여를 받고 뭐 학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학을 가거나 해서 학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때 이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게 있는데 이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로 변경됐기 때문에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나면 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주는데 주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요. 네. 그에 맞춰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밖에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또는 뭐 방과 후 수업비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또 교육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데 교육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교육급여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학기 초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94번이고요.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129번인데 여기에 문의하시면 되고 여기에 각 지역별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입학지원금입니다. 자, 그럼 이 입학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교육급여이거나 아니면 교육비 지원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전국에서 저소득층 일부 학생만 받을 수 있는데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편복지 이념과 지방자치 제도를 근거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거죠. 신입생이 받는 입학지원금은 이 지역별로 대상과 금액이 다른데 서울시는 각 구청에 따라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파주시, 안양시, 화성시 등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도 입학 지원금으로 초등학생에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주는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좀 생소한데요. 그럼 울산 지역에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나요? 네, 울산교육청은 3월 12일부터 202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7,674명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했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2022년부터 도입했다고 하고요. 작년에 울산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평균 98%로 압도적이었고 이 지역 내 사용도 평균 94%로 나타나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입학 지원금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울산교육청을 포함해서 입학지원금은 이 당사자 신청 없이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게 되고 입학지원금은 신청 절차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거죠. 입학지원금은 입학에 필요한 교복이나 체육복, 또 실내화, 학습도서, 문구류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관내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 또 이 각 지역별로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앞으로 이 학부모와 보호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또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